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로 뜨거웠습니다. 러스트는 커뮤니티가 활발하고 공식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적 타입 시스템과 메모리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컴파일 시간이 빠르고 코드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러스트 언어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한데요. 특히 웹 어셈블리를 사용한다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브라우저상에서 작동하는 앱을 오직 러스트로만 작성할 수 있으며 JS보다 높은 성능을 가진 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그마 또한 러스트를 활용해서 만들어졌고요. 유명한 SWC나 아니면 타입스크립트 체커인 STC 등 러스트의 성능상 이점을 이용한 개발 툴들도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에서 더 나아가 더 나은 개발자, 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러스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비욘드 JS 러스트 시리즈에서 다루는 러스트 학습 내용은 무료 영문 자료인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에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Variables와 Mutability에 대한 내용입니다. Variable 러스트의 변수는 mut 키워드로 선언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immutable하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immutability란 JS에서 ES6부터 등장한 let const를 키워드를 사용해 설명을 해보자면 let을 통해 선언한 변수는 mutable하고 const를 통해 선언한 변수는 immutable합니다. 저희가 cargo-ru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Node.js에서 Node main.js와 같이 코드를 실행시키곤 하는데요. 러스트로는 cargo-run을 통해서 컴파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를 cargo-run 명령어를 통해서 빌드할 시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let x는 뮤터블하지 않고 이뮤터블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서 x는 6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변수 x를 변경하려고 하면 다음처럼 러스트 컴파일러에서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JS의 let과 동일하게 변수를 변경하게끔 하고 싶으면요 mut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처럼 기존 코드와는 다르게 mut 키워드를 사용해서 x를 선언하면요 다음처럼 x는 6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constant입니다. 러스트에서는 variable과 constant가 엄격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immutable variable과 마찬가지로 한 번 선언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한데요. let var과 const var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constant에서는 mut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컨스탄트 선언 시에는 타입이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가 let 키워드를 사용한 변수와 const 키워드를 사용한 변수와의 차이점인데요. 러스트는 정적 타입 언어입니다. 코드 작성 시 컴파일러에서 타입을 추론할 수 있는데요. variable 선언 시 러스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타입을 추론하는 것과 다르게 constant를 사용한 변수 선언에서는 명시적으로 꼭 타입을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TS의 const 사용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3 hours in seconds 변수의 경우 U32 타입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Node.js 환경에서 constant.ts와 같은 파일에 모든 상수를 선언해두고 앱 전체에서 불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러스트의 const 또한 선언된 스코프 내부에서는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섀도잉에 대한 내용입니다. JS와 다르게 러스트에서는 동일한 변수명을 여러 번 let 키워드와 함께 선언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JS에서 다음처럼 let name을 두 줄에 걸쳐서 선언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죠. 러스트에서는 이 섀도잉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앞서 봤었던 JS 코드에서 소문자 단태와 대문자 단태를 특정 콘텍스트에서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명으로 선언을 해야 JS 코드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러스트에서 제공하는 섀도잉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변수명을 재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메인 함수 내부에서는 let 키워드가 동일한 변수 이름으로 세 줄에 걸쳐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쉐도잉을 사용할 경우 위에서 선언한 변수가 재선언되기 전에 라인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출력됩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면 This value of x in the inner scope is x. 여기서의 x는 x 곱하기 2를 가리키는 12가 출력이 됐고요. 이 스코프 외부에서 선언된 프린트 구문에 찍힌 거를 보면 앞서서 선언해 놨었던 두 번째 줄의 x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쉐도잉을 사용을 하는 것과 그 다음 뮤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 x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수의 이뮤터빌리티와 타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래 코드는 쉐도잉을 통해 두 번째 선언된 let 이후의 값을 spaces.len 함수 호출로 사용하는 것이지 첫 번째 줄의 spaces의 값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닌데요. 또한 뮤트 키워드 사용과 다르게 전혀 다른 타입의 값을 바인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뮤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위의 코드를 작성했다면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줄의 spaces에 바인딩된 스트링 값과 두 번째 바인딩된 len 함수의 리턴 값의 타입이 미스매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paceslen이라는 변수명을 별도로 장명하지 않고서도 spaces라는 변수명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쉐도잉 사용 시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스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값은 특정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스트는 정적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요. 컴파일 타임에 값의 타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스트 컴파일러는 많은 경우에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와 동일하게 타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아도 추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꼭 명시적으로 작성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 코드를 보시면 스트링 타입을 뉴머릭 타입으로 변경하는 코드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get 변수에 unsigned 32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지정해주지 않아 에러가 발생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데이터 타입에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칼라 타입인데요. 마치 자바스크립트의 프리밋 타입 같이 인티저나 아니면 스트링, char과 같은 타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네, 스칼라 타입의 첫 번째 타입인 인티저 타입은 정수 타입인데요. 표현하는 숫자 크기에 따라 타입 지정을 다르게 해줍니다. 이것은 다 자바스크립트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점인데요. 여기서 u는 unsigned를 의미를 하고 i는 signed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unsigned는 양수만 표기를 하고 signed는 음수와 양수 모두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8과 u8이 표현할 수 있는 비트는 총 8비트인데요. i8의 경우에는 2의 7제곱의 마이너스부터 2의 7제곱의 마이너스 1을 뺀 값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이 unsigned 8의 경우에는 음수를 표현하지 않아도 돼서 2의 7제곱이 아니라 2의 8제곱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위의 표에서 iSize 타입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이 타입은 컴퓨터 아키텍처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해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32비트 계열에서는 i32, 64비트 계열에서는 i64가 채택이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와 동일하게 언더스코어를 이용해서 다음처럼 자릿수가 많은 숫자의 경우 10진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6진수나 8진수, 그 다음에 2진수 같은 경우에도 아래 표를 참고해서 어떻게 선언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지 케이스에서 i32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정수형을 선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i32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플로팅 포인트입니다. 러스트는 자바스크립트와 다르게 부동 소수점형 숫자 타입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뉴머릭 오퍼레이션을 보면요, 소수점 연산과 그 다음에 정수 연산의 자바스크립트와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불린 타입입니다. 러스트에서 참 거짓을 나타내는 불린 타입은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 타입을 스트링으로 함께 표현하는 반면에 러스트는 보다 세분화해서 표현하는데요. C 언어의 철 타입과 동일하게 단일 글자를 가리키는 러스트 타입을 캐릭터라고 부르며 찰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 코드를 통해 이 캐릭터 타입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러스트에서는 싱글 코어트와 더블 코어트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바로 싱글 코어트를 사용해야지 러스트 컴파일러에게 캐릭터 타입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것인데요. 신기한 것은 러스트의 캐릭터 타입은 4바이트를 차지하고 이로 인해 아스키 코드보다 훨씬 많은 글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어와 일본어, 한국어, 그 다음에 이모지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스칼라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컴파운드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스트의 컴파운드 타입은 튜플, 배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튜플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튜플 타입이 없죠. 하지만 러스트에서는 지원하는데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을 튜플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러스트에서는 별도의 타입으로서 튜플이 존재합니다. 튜플은 여러 개의 타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참조하는 문법이 배열과 상이하다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배열과 다르게 선언은 대괄호가 아닌 소괄호를 통해서 선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의 디스트럭처 문법과 비슷하게 구조분해를 통해서 각 튜플 안에 선언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괄호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구조분해 또한 소괄호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튜플 값의 참조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키 참조 값과 유사하게 이 닷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러스트의 배열은 자바스크립트의 배열과는 다소 다른데요. 맨 처음 선언된 길이만큼의 요소만 가질 수 있으며 모든 요소의 타입은 동일하게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5개를 갖는 어레이 타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소한 타입 선언이 나왔습니다. i32 타입을 5개만큼 가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i32, 그다음 세미콜론과 그다음에 요소의 개수를 대괄호로 감싸서 선언을 했는데요. 러스트의 어레이 타입은 다음처럼 t 세미콜론 n 형식으로 작성되며 t는 요소의 타입을, n은 요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어레이 타입은 상수값을 저장하는데 적합하겠습니다. 어레이 타입이 개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덱스를 사용해서 각 요소에 접근하거나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할 수는 있는데요. 다음 예제 코드를 통해 어떻게 각 요소에 접근한 다음에 값을 변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코드에서 각 요소를 인덱스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first는 첫 번째 인덱스, second는 두 번째 인덱스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덱스를 사용해서 각 요소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블로그 포스팅에 오타가 좀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러스트에서 변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러스트 공부도 이제 차근차근 해볼 텐데요. 이번 기회에 단테와 함께 러스트 공부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